안녕하세요. 레차트의 대현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차트의 감자쌤입니다. 저는 실물로는 처음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차트의 상원쌤입니다. 처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레차트의 홍일점이네요. 맞습니다. 청일점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뭐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며칠 전 저희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김순기 작가의 게으른 구름이라는 전시를 갔다 왔어요. 네, 우리 뭐 다 같이 갔다 왔죠. 전시는 어떠셨어요? 대원쌤. 매우 좋았어요.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은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솔직히 미술대학을 졸업을 했지만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기는 해요. 그런데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굉장히 재밌었었고요. 저도 전시 갔다 와서 최근에 본 전시들 중에서는 거의 베스트였어요. 최근에 전시를 좀 많이 보러 다녔는데 이번 김순기 작가 전시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전시를 갔다 와 보니까 저희 그 전에 레차트 영상들은 뭔가 그 정보를 저희가 수집하고 뭐 알려드리는 좀 일방적인 방식이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 전시를 풀어나가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레차트의 뮤지엄 그 섹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하고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바꿔보자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전시를 통해서 느꼈던 것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전시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이 작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대강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김순기 작가는 1946년 충남 부여 출신이에요. 근데 1971년에 서울대 서양학과 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하고 호를 단신으로 71년이죠. 71년에 프랑스로 이제 가게 됐어요. 가서 사실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아방가르드한 비디오 아트라든지 퍼포먼스든지 이거를 73년도에 이미 시작을 했죠. 아방가르드라면 어떤 작품을 저희가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대원님? 개념주의적인 미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위 예술, 그리고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런 미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방가르드한 작품을 주로 한다고 하셨는데 특히 뭐 어떤 작품들을 주로 했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비디오 아트, 퍼포먼스, 뭐 설치 미술, 그리고 심지어는 시까지 쓰고 하는 그런 작가의 개념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김순기 작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천후 예술가라고 아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와, 정말 다방면으로 많은 작품 활동을 하신 분이네요. 사실 비디오 아트 하면 저는 백남준 작가밖에 몰랐었거든요. 근데 전시 가기 전에 제가 이제 뭐 자료를 좀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김순기 작가 관련해서는 솔직히 한글로 된 자료가 거의 없어요. 뭐 전시를 한국에서 몇 번 진행을 하긴 했는데 근데 김순기 작가 하면 항상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백남준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인터뷰할 때 뭐 백남준 때문에 비디오 아트를 시작을 했냐 이런 질문을 약간 작가님이 발끈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한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보면 예술가의 세계들, 특히 저렇게 앞서 나가는 사람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한 저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벌어지는 어떤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진짜 그런 해프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전시에서도 백남준 아티스트와 함께 찍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색동이었나? 색동 맞아. 였나 이렇게 색동 저고리 같은 천에다가 둘이서 이렇게 맞아요. 글을 쓰는데 근데 그 두 개를 딱 비교해 놓은 게 되게 백남준이랑 김순기의 성향을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백남준은 그냥 막 쓰고 각야 거겨 막 아무 말이나 쓰는데 맞아. 김순기 작가는 엄청 예쁜 글씨체로 정갈하게. 시처럼 맞아요. 뭔가 내용을 쭉 쓰더라고요. 그 부분이 되게 다른 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시를 보면서 그 색동을 보면 거의 같은 행동 같다라고 보여지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두 작가의 특징이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에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김순기 작가와 백남준 작가는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일까요? 백남준 작가하고 이제 존 케이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케이지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 참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전위 예술 같은 부분에서는 거의
창시자에 가까운 그런 분인데 그분과 원래 백남준 작가는 친했던 사이예요. 그래서 같이 활동을 플럭서스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작품들을 실험적으로 했었던데 재미난 건 뭐냐면 존 케이지가 프랑스에서 그 컨퍼런스를 하고 있고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우연히 김순기 작가가 들어보러 간 거예요. 거기서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같으니까 친해지게 되는 거죠. 친해졌는데 존 케이지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 이제 제자이자 자기 있던 그 동반자였던 백남준 씨를 만나서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너 꼭 만나봐야 된다 해서 이 소개가 되면서 김순기 작가가 백남준 씨를 이제 프랑스에서 만나게 됐죠. 근데 이 플럭서스는 저희가 현대미술을 다루면은 항상 좀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아방가르드한 미술계를 하면은.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플럭서스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알려드리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빨리 만들어서 올려야겠어요. 야, 지금까지 말 안 만들고 뭐 한 거야? 야, 월급 깎고! 저기, PD, 월급 깎고! 어? 자, 아무튼, 그 존 케이지가 김순기 작가를 이제 만나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서로 공유하고 협력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백남준 씨도 거기에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번 전시에서도 그 존 케이지가 막 이상한 소리 내는 그 영상 작품이 있었는데 맞아요. 존 케이지가 소리 내는 거 저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나도 그래. 아무튼 그 김순기 작가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그 김순기 작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명석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마르세유, 니스 이런 곳에 대학교 교수로서도 재임을 하는 출란 모습을 보여준 거는 대단한 거죠. 그게 몇 년도 정도였을까요? 그건 나도 모르지. 71년? 1900. 그런데 왜 하필 많은 나라들 중에 프랑스로 갔을까요? 그리고 1970년대에 여자가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유학을 간다고 결정을 하는 건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유학 가는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83년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그 당시만 해도 보면 비행기를 탄다는 것도 쉽지 않았고 여권을 받아서 유학을 간다? 이건 거의 정말 쉽지 않은 기회였을 거예요. 원래는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못 갔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올림픽 이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왜 갔느냐라는 거를 우리 상쌤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가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한참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미술이라는 것이 한참 이렇게 막 활발하게 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여성 젊은 작가가 그런 활동들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못마땅한다? 그런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나중에 회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화단에서 저렇게 젊은 여자가 저런 앞서 나가는 뭐 미술을 해? 인정 안 하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작가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도망갔다는 맞아요. 식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보면 저는 그걸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매우 슬픈 느낌? 약간 드라마를 보는 그런 느낌일 정도로 어떤 거에서 시련을 받고 고난을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그 한 여성이 이렇게 탁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제 그때 작품을 우리는 이번 전시에서 보면서 아 되게 좋다 이렇게 느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작가가 너무 앞서 있어서 이 사람의 작업이랑 우리 뭐 사회나 뭐 이런 대중들의 어떤 시간적인 격차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뭐 맞아요. 단순히 이렇게 외면받아서 도피했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시대적으로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상황이 사실 아니었거든요. 전위예술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 당시 제가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잭슨 폴락이에요. 잭슨 폴락의 작품들을 보면 뿌리는 추상 표현주의 작가들이잖아요. 액션 페인팅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그걸 뉴스에서 봤어요. 한국의 최초로 그런 추상 표현주의 미술을 전시회를 미국 문화원에서 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뇌리에 깊었었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센세이션해서 한국에서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좀 미친 짓 아닌가?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시대였죠.
그 상황에서 김순기 작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표현하는 사람은 더더욱. 받아들여지기 되게 어려웠죠. 근데 미국 문화원 얘기가 나오니까 김순기 작가도 76년도에 미국 문화원에서 본인의 전시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이런 전시를 하고 싶다 했는데 뭐 국립시립미술관 이런 데서는 다 거절을 당해서 미국 문화원으로 갔다고 했는데 방금 대원 쌤이 그 잭슨 폴락 그런 전시를 미국 문화원에서 처음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미국 문화원에서 했던 전시를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은 요번에 이 게으른 구름 전에 큐레이터 톡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큐레이터 톡을 갔었는데 큐레이터 분이 당시 김승기 작가님이 미국 문화원에서 개인전을 열었는데 원로 화가들이나 아니면은 관람객들이 와가지고 어디 젊은 기집애가 딱 그 단어를 좀 강조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어디 젊은 기집애가 뭐 이따위 전시를 하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어떤 관람객한테는 머리채를 잡힌 적도 있었대요. 참 요즘 같은 이제 세상이라면 그런 거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슬픈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아까 대원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시대와 맞지 않아서 너무 빨리 나가버린 작가였기 때문에 이런 에피소드도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만 해도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좀 아직도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어요. 뭐냐면 뭐 누구누구 전시회, 누구누구 회고전 뭐 이런 식으로 보통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딱 그 김순기 작가의 그 끼가 그리고 그 성격이 딱 드러나는 것 같은 게 김순기 미술제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호롤 단신 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자기의 작품을 전시를 하는 거에서 미술제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당당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시 제목에서도 작가의 철학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번 전시에서도 놀이 아니면 유희와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제 전시를 보고 나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 김순기 작가님은 어떤 예술이나 뭐 미술 이런 작품 행위 자체가 뭐 하나의 큰 작업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내가 일상에 하는 행위, 놀이, 좀 축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김순기 작가의 그 작품들을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인데 그게 잘 모여 있으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 미술 그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 나중에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큐레이터 톡에서도 이런 얘기를 또 하셨었는데 김순기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질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큐레이터 톡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요 말이 되게 이번 전시의 느낌을 딱 확 압축시켜서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큐레이터 톡이 되게 재밌었는데 아마 강승환 큐레이터님이셨을 거예요. 이 김승희 작가를 직접 파리까지 가서 발굴을 해오신 분인데 뭐 전시를 위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한 흔적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큐레이터 톡을 갔다고? 뭐야? 그 무지 왜 가 거기를? 너 혼자? 저번 주에 저희 같이 갔었는데 헐. 컨셉이 너무 과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월급이 깎이나요? 당연하지. 그럼 월급 깎은다는 얘기가 너무 슬프면서 계속 너무너무 웃긴데 자 다시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전시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대원쌤은 이번 전시가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전시회에 우리 갔을 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굉장히 그 포멀리즘 즉 뭐 시각적으로 이렇게 명확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더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그런데 이번 전시를 보면서 사실은 미술이라는 게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사실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 게으른 구름전 그걸 보면서 작가가 뭘 표현하려고 하는지 이걸 왜 표현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준 전시회였고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번 전시는. 어떤 면에서 드라마 같다고 느껴지셨을까요? 우선은 그 대부분의 그 전시를 보면
작품 위주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맞아요. 결과물. 근데 이 전시를 보면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부터 모든 그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 하나하나가 뭔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더라고. 과정인 거죠. 네. 그래서 돌멩이도 그렇고 그 영상 찍은 거에도 보면 뭐 비행기를 날리는 이렇게 무선 비행기를 날리는 장면을 찍은 거라든지 이게 하나의 드라마처럼 뭔가가 서로 연결이 돼서 그 주인공 제가 볼 때는 거기서의 주인공은 김순기 작가인 거거든요. 근데 그 김순기 작가를 표현하는 게 너무 드라마틱한 그 스토리가 쫙 연결된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전체적인 작품에서 약간 이 작가가 되게 외로웠겠다. 외로워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구나 라는 느낌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도 김승기 작가가 프랑스를 건너간 이후로 파리 이제 교회 시골 마을에 그냥 외딴 집을 빌려서 거기서 혼자 살면서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혼자서 뭐 돌멩이 줍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 작가의 감성이나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맞아요. 70년대 도시인 파리도 아니고 파리 근교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하는 환경 자체가 되게 외로움이 너무 많이 묻어날 수밖에 없었던 환경 자체가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게 지금 저도 그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막 약간 소름이 끼치는데 저도 정말 CG 넣어야겠다. 저도 그 생각이 나온 게 뭐냐면 그 돌멩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그 놀이 해가지고 이제 놀이 그 게임 같이 작업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전시회를 많이 갔지만 감정이 그렇게 복받치는 그거는 사실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폴 고갱의 그 전람회를 본 이후로 가장 감성적으로 막 전율을 느끼고 뭔가 감성 울컥하는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